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무지하게 저기 좋아한다고. 좋아하죠. 범위 불교. 잘못을 친구들이 범해도 따지지 않아.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따져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따지셔서 그 그게 참 범인의 경지가 아닌 거겠죠, 선생님. 범인의 경지가 아니고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음, 우리 중용에서 지금 처음 배웠듯이 천성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네. 아유, 그러니까 음, 이 풀한폭이나 그 시인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음, 풀한폭이 꽃 한 송이도 전부 같은 형제고 다 하나님의 같은 형제들이야. 그런 생각이 딱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음, 이게 가능한 거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무하자 그 사연도가 얘기한 거에 비기어 무하자면 불능야라. 자기의 사사로운 자기가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무하지경에 이르는 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아유 이건 성인이나 하지 우리는 못해라고 그 체념하에서는 안 되고 우리도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성학이라는 거거든요. 성인이 되는 학문. 성인을 우리와 그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요게 뭐 불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게 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증자의 이 말씀도 안연의 이런 것도 성선이 실현되는 경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증자왈 가이탁 육척지고 하며 가이기 백리지명하며 임대절이 불가탈려면 군자인냐와 군자인냐니라.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척 보통 한 척이 20cm 정도라고 합니다. 6척이면 1m 20 정도니까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정도. 120cm면은 글쎄 한 3학년, 4학년인가 요새는? 2, 3학년. 2, 3학년. 요새는 뭐 1학년도 예. 가능하고. 키가 크니까 요새는. 예. 그 어린 초등학교 2, 3학년의 어린 고니까 부모가 죽은 거예요. 네. 고아. 네. 고아를 맡길만 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군주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아들을 신하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가 좀 그대가 좀 잘 보필해서 정치에 휩싸이게 되면 어린 아들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휩싸이게 되면 죽게 되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신하가 아니면 맡길 수가 없죠. 이 자기 아들을 어린 아들을 육척지고라는 건 이게 이제 어린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아들을 맡길만 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신하이고 그러니 가이기 백리지명이요.
백리라고 그러면요, 제후국가를 백리라고 그럽니다. 천자국은 몇 리일까요? 사방천리. 백리라는 게 사방백리거든요. 제후국가는 이게 등급이 나눠져 있죠. 공후, 백자남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공후는 이제 맹자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공후는 사방백리, 백은 사방 70리, 자남은 사방 50리 이렇게 됩니다. 가익이 백리지 명이며, 백리 그러니까 제후국 중에서 굉장히 큰 제후국이죠. 그 제후국의 운명을 맡길 만하며, 그러니까 내 어린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이제 부모 제후가 죽으면서 내 어린 자식을 대신해서 섭정을 좀 해줘라. 근데 도둑놈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빼앗기겠죠. 그렇죠.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린 군주를 맡아서 힘써 보필을 하다가 위기에 처할 수가 있겠죠. 네. 난이 일어났다든가 막 이렇게 됩니다. 임대절이라는 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큰 절개에 닥쳐서, 임에서 닥쳐서 그런 얘기. 닥쳐서라는 건 죽음의 위기에 닥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대절에 임했다는 얘기는, 대절이라는 건 생사를 얘기하는 거죠. 죽는 거. 뭐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죽기로 이제 어린 임금을 보필해야 될 때에 해서 보통 어떻게 되죠? 우선 나부터 살자 그러고 도망가기가 쉽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는 게 불가탈야. 그 주군을 위해서는 충성심을 빼앗을 수가 없으며 하는 얘기는 죽기까지 그 어린 임금을 보필을 한다는 얘기죠. 임대절하야 이 불가탈자면, 이런 사람은 군자의 인여와 여자는 이제 의문문이에요. 이런 사람을 군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좀 생각하다가 이런 사람은 군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집주를 보면요, 기재 아이보 유군 섭국정이요 기절 지어 사생지제의 불가탈이면 가위 군자이라. 그 제주가 어린 임금을 보필하고 나라의 정치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제주가 있으면서도 유능하면서도 그 절개가 살고 죽는 즈음에 이르러서도 함부로 뺏을 수가 없게 되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가히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여자는 의사요, 야자는 결사다. 의심하는 말이고, 군자인인가? 군자인이다. 서리 문답, 이것을 군자인인가? 군자인이다. 이렇게 문답으로 이렇게 한 것은 소위 심적이 필요냐. 반드시 그러함을 깊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로, 확실히 군자다. 그런 사람은 정말 군자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나 군자인인가? 군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군자라는 걸, 그런 사람은 군자라는 거를 깊이 드러내는 얘기다 이거죠. 정자왈 절조 여시면 가위 군자인이라. 지조가 이와 같으면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여기 지금 계속 그 다음에도 증자 말이 나옵니다. 증자 말이 많이 이제 기록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증자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증자가 여기서 얘기한 부분은 바로 뭐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충신에 대한 얘기죠.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데 이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충신이 어떻게 국가에 충신이 모든 군주들은 다 충신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정말 자기가 죽었을 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증자가 군주들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증자 나는 이런 충신을 기르는 그런 교육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어린 그 왕자를 맡길만 하고 제후국의 운명을 의탁할 만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뜻을 빼앗을 수가 없는 그런 군자, 그런 사람이 군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증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군자를 길러내고 교육시키고 그런 것을 실천하는 증자 자신도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유학이다. 유학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학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함축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화가 없으면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풍전등화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충신의 신화를 길러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때문에 국가를 잘 운영하려면 군주도 유학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신하도 이 유학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떻게 통한 거죠? 한나라 시대 때 드디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계속 이루어지지 않다가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죠. 공자 돌아가시고 부분적으로 제후국들이 이제 이 증자나 자사를 이제 등용해서 썼어요. 맹자도 제선왕이 잠깐 썼죠. 썼는데 유학을 국학으로 세고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던 거죠. 유능하면 쓰고 이제 그랬는데 전적으로 쓰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뭐 엄청나게 어지러워지고 그러다가 이게 고비고비를 넘어서 한나라 무제 때 유학을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서 유학을 아예 관학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유학자들을 관료로
등용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요 특히 6번 문장은 좀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증자에 다른 뭐 도학이나 뭐 불교나 뭐 다른 쪽 사람들 당시엔 불교는 없었지만 예. 잠깐만 얘기해야 돼 공부 시간에.